아무튼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거 지도자들이 이거는 좀 훌륭한 거죠.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용기야 이거. 근데 전 반대로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생각? 내가 진짜 현역에 있으면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 지도자협회 한국 축구에 거듭된 찬사 우연한 결과 아닌 예고된 거. 나아가 이 제도는 학원 축구 선수층을 고갈시키고 프로의 근간인 아마추어 축구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장 축구 지도자 및 전문가들은 현 정몽규 회장이 강행하고 있는 21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 제도를 한국 축구 발전을 퇴보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뽑았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지도자들의 시선이니까요. 대학 지도자들의 시선. 네, 뭐 대학 지도자들 얘기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이제 진학을 시켜야 되는 고등학교 지도자들의 생각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편 정몽규 회장이 취임하기 전 지난 2012년 동메달을 획득했던 런던 올림픽 예선 때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당시 23세 이하 선수들은 소속 구단에서 의무 출전이 아닌 쟁쟁한 선배 프로 선수들과 오로지 실력만으로 치열한 주전 경쟁을 했던 선수들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정 회장은 공약 사항이었던 승강제는 현실적 토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일부 K4 팀들은 승격을 할 경우 승격에 따른 예상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3 승격을 사실상 포기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낙후된 축구 저변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대표팀 성적에만 몰두하는 현 집행부의 졸속 행정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축구 지도자는 정몽규 회장이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근데 이건 세다. 물러나라고 하시는 거니까. 축구 지도자협회가 어쨌든 물러나라 라고 하는 건 세고, 여기서 이제 하나는 이제 K4 요거 이제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네. K4 팀들은 승격할 경우 승격에 따른 예상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3 승격을 사실상 포기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K4 전문가 아닙니까? K4 레전드 아닌가? 근데 내가 K4 이력으로 치면 꽤 높아요. 터줏대감 아닌가? 터줏대감 나름 터줏대감이에요. K4 코치 전문가. K4 코치 전문가. 스코 전문가. 여기다가 전문가 붙여도 돼요. K4 전문가예요. K4 미디어 전문가랑 K4 스코 전문가. K4 전문가예요. 왜냐면요, K4에서 서울 노원 유나이티드에서 코치했죠. 그다음에 거기서 플레인 코치까지 하면서 게임 했죠. 고양 시민축구단 갔죠. 그다음에 충주 갔죠. 남동 갔죠. 다시 충주 갔어요. K4에서만 6년 차예요. 아니 눈 감고도 이 팀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입장에서 이제 어떤 팀이다 이렇게 명칭은 못하지만 성격을 포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충주 시민축구단에 갔을 때 우리가 플레이오프 가는 시즌 때는 진짜 치열했어. 그때는 다 승격하려고 진짜 난리였어. 포천 승격하려고 그랬지, 시흥 승격하려고 그랬지, 당진 승격하려고 그랬지. 근데 우리는 뜬금없이 잘해가지고 승격하려고 그랬지. 진주가 그때 또 승격하려고 그랬지 하면서 그때 K4가 나는 솔직히 가장 베스트 K4였다고 생각을 해. 치열했다. 그러니까 팀들이 진짜 승리하기에 목말랐던 K4였어. 근데 그 다음 시즌부터 팀들이 어떠냐면 그냥 어느 정도만 하자야. 이제 안 올라간다. 왜냐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구단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예산적인 부분도 맞아요. K3에 가면 연봉제가 5명에서 뭐 20명으로 올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많고 이런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것도 있어. 근데 사실 그 정도 예산 충분히 K4에서 쓰고 있는 팀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을 20명한테 주려면 이제 평균 연봉이 에버리지가 낮아지는 거지. 막 5천짜리 4천짜리 못 주고 다 2,500에 맞추던가 뭐 3,000에 맞추던가 해가지고 20명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스쿼드를 짜면 승리를 못해요. 근데 승리를 못하면 시에서 말이 나와요. 아니 시민 세금 걷어가지고 축구 운영하는데 맨날 패배만 하는데 우리가 이 축구팀이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럼 이제 시장님이 욕을 먹죠. 시장님이 욕을 먹으면 이거를 왜 가지고 있어? 축구팀 없애라. 없애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K3를 승격을 안 해요. 그리고 딱 K4에서 상위권 하고 있으면 야 그래도 잘하네. 이 정도는 봤잖아, 듣잖아. 그리고 선수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승리를 못하면 여러분 승리 수당을 못 받아요. 특히나 세미프로 K3, K4는 승리 수당으로 이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더 높은 수준의 리그를 갔는데 선수단 퀄리티는 그 높은 수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K4에 있을 때보다 승리를 더 못하게 돼요. K3에 가서. 그러면 돈을 더 못 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K4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꽤나 많죠. 그래서 그건 안타깝긴 한데 이거를 뭐 그러니까 욕할 수는 없죠. 근데 나는 이거는
이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야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솔직히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를 봐도 여러분 벌리 뭐 이런 팀들이 여러분 뭐 돈을 많이 써서 아름다운 축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못 써도 울버햄튼 돈을 많이 써서 첼시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감독들이 좋은 전술을 가지고 좋은 선수,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 연봉은 높지 않지만 막 선수를 막 발굴해서 보석을 발굴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무슨 그 요즘에 보시는 스토브리그 드라마처럼 적은 연봉으로 해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축구를 하면서 아름다운 성적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는 거죠. 배짱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약간은 너 얘기가 맞는데 네. 또 약간 여기서 토를 달자면 네. 좀 달라요. 거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중계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더 쓰죠. 돈을 더 써야 돼.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거가 문제인 거야. 그게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좀 다른 거지. 우리나라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더 써야 돼. 근데 해외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돈을 써야 되지만 그만큼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요건 좀 다르지. 구조가 다르지. 근데 우리나라는 K3가 아니라 K1, 2도 관중 수익만으로 구단 운영을 못하는 게 현실이라 그치. 그냥 우리나라 축구가 인기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야구만큼 인기가 없는 게 문제인 거고 프로리그가 활성화가 안 되고 중계권도 인기가 없으니까 동남아 시장에 안 팔리고 그러면은 아니다. 예. 그러면은 일본처럼 동남아 선수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와가지고 중계권을 동남아에 팔고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동남 더 현실적으로 가줄까요? 동남아 쓰면 경질당해요. 네가 현실적이잖아 사람이잖아. 감독님도 밥값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지금 선수를- 중계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왜 막경기 치면 이제 저 감독 잘라라. 아니 야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아스나이 같은 애들 와서 잘하잖아요. 아스나이 영상 보면은 그 나라 인도네시아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 많죠 인도네시아 사람.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선수를 뽑아오는 거 그게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이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런 모르죠. 걸 하지 않아도 구단에서 돈을 내려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K4만 가도 네. 진짜 저는 이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네.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이 연봉제 딱 3명만 뽑으면 죽여주죠. 유튜브 터지는 거예요. 밝기수 좋은 이- 애들. 왼쪽도 오른쪽도 그래서 걔네 10분만 띄켜주면 경험 쌓게 하고 20분 뛰게 해주고 그럼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가? 그럼 이 구단 돈 버는 거야. 댓글이 다 인도네시아 오고 댓글이 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I love you 감독이 한 번씩 해주고 말레이시아 I love you 한 번씩 해주고 쌀국수 한국에 딱 이 구단이 해가지고 딱 인도네시아 팬들이 이 선수 보고 싶어. 아니면 여기 사는 사람도 해가지고 코리아 투어도 만들고 선탐 거기 패키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돈 벌 구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딴 일을 하고 싶겠냐고. 근데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모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 돈 벌 수 있어요. 지금 광주만 봐도 이정우 감독님이 간 뒤에 좋은 축구하고 좋은 축구하고 재밌는 축구하면서 뭐 6연패를 해도 관중이 안 줄잖아요. 감독 자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있다니까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안 해서 그렇지. 좋은 축구를 하고 재밌는 축구만 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관중들은 좋아해 주세요. 이번에 그걸 전 좀 느꼈어요. 광주 보면서 6연패를 했는데 감독 경질은 안 된다. 감독님 제발 남아주세요라는 댓글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좋은 축구를 한 지도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정말 좋은 축구 팬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기를 보여주면은 이 감독이 어떤 성적을 내든 그 팬들이 기다려주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정리하자면은 저는 대학 리그보다는 대학 리그가 폐지가 되고 대학 선수들이 K3, K4 혹은 K5 리그로 편입이 돼서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좀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당장 대학을 없애라 이건 아니고요. 왜요?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씨발 대학 가야 된다 그래놓고 대학을 그러니까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가는 친구는 가야죠. 그러니까 대학 리그를 K4나 뭐 K5 리그에 편입을 시켜서 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고. 대학보다는 세이프로가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랑 같이 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대학교라는 타이틀이 있으면서도 K3나 K4 구단들이랑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네. 또 그건 또 안 들어오려고 해. 나 그 이해가 안 가. 나는 왜 대학 리그, 유리그를 따로 만들어 놓은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유리그만의 그 유니크함. 유리그가 아니라 유리그가 네. 나는 K5로 편입이 돼서 네. K5에서
승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K4로. 근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우리나라 연배 대표팀 지도자들이 맨날 선수 없다라고 하면서 K3, K4 어린 선수를 보러 안 가요. 아,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 유리그 보러 가고 통영에 어. 대학 축구 보러 가. 그게 현실이에요. K3, K4의 현실이에요, 그게. 야,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 황 감독님이 수비수 네. 뽑을 선수가 없다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K3 가면 언더로 게임 잘 뛰고 있는 애들이 한 트럭이에요 그 나이 때.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대학 리그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현실이라니까요. K3, K4를 대학에서 실패한 선수들이 가는 리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배 대표팀 지도자분들부터 생각의 발상을 바꿔서 K3, K4 선수들 이번 23세 뛰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린 선수들이 K3, K4도 경쟁력이 있구나. 저기 있는 선수가 대표팀에 가네? 나도 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지도자들 자체가 일선에서 K3, K4 선수들은 아예 배제하고 축구를 뽑아버리니까 그게 어쨌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민재도 경주한성 갔다가 네. 프로 간 거고. 그거는 근데 말이 그리고 달라. 박진섭도 한수원이었나? 대전 코레일. 그 코레일 가가지고 올라간 네.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K3, K4에서 잘해서 올라간 선수들이 많고 최철순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네. K1에서 못 뛰고 있으면 K4 내려서 뛰잖아. 경험 쌓고도 올라가고 맞잖아요. 이게 경쟁력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쵸?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냥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그냥. 여기 이제 현실이라는 거. 그리고 뭐 이러한 이유로 뭐 물러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물러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요거 어차피 이분들의 의견 자체를 반영을 안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물러나라고 한다고 물러나겠습니까? 그냥 뉴스 원천 차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거 지도자들이 이거는 좀 훌륭한 거죠.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용기야 이건. 근데 전 반대로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생각? 뭔가 지도자를 하시다가 좀 쉬고 계시는 기간이라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내가 진짜 현역에 있으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좋은 어쨌든 목소리를 내주신 거죠. 대단한 용기라서 저는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많이 털었어요. 토론을 근데 이 토론이 뭐라고 아까 막 1,400분이 토론 한 20분 동안 하는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자녀분이 축구를 하시거나 내가 이제 학부모님 입장으로서의 뭐 의견 이런 것들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혹은 축구 선수가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대학 선수가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인프로 가 대학 선수들.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대학 가지 마. 세인프로 가. 뽑아줘야 가죠. 대학 열린벨 대표팀에서 대학 리그에 있는 선수들 뽑아버리는데 뛰고 있으면 뭐예요? 1군에서 차출을 안 해주는데 적극적으로 써줘야 무슨 이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게 아쉬운 거. 나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 컴온요. K4에 지금 K리그 2군 팀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그 K리그 2군 팀들이랑 그냥 일반 K4 팀들이랑 연습 경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K리그 팀들이 얘 좋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FC 충주 선수예요. 22세, 21세고. 근데 저는 전북 현대 B팀의 감독입니다. 근데 충주랑 경기를 뛰는데 22세 선수가 잘해. 그럼 이 선수를 프로 계약을 해서 우리 팀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을 보면은 다른 팀에서 뛰다가 그 도르트문트 2군 팀 이런 팀들이 바이에른 뮌헨 2군 팀 이런 팀들이 4부, 3부에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리그 안에서 다른 4부 리그 일반 팀에서 어린데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적료를 좀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팀에서 2군 팀에서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에서 키우다가 1군으로 데뷔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마르코 로이스도 옛날에 그렇게 도르트문트에서 데뷔를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프로 구단에서 그냥 다른 K4 리그에서 어린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지. 뭐 근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뽑아. 거기서 A급, S급 선수를 찾으려고 하죠. 자기들 B팀 상대로 잘했던 선수 어린애가 있는데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데 더 있다는 거지 사실. 네. 대학 무대에서 뛰는 애들보다. 그쵸. 근데 그거 안 뽑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적료도 안 발생해요. 그냥 1년 계약 끝나면 FA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그 팀에 가서 2군에서부터 1군 데뷔까지 딱 해버리면은 이건 진짜 더 많은 선수들이 꿈을 좀 품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토대가 기반이 마련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 독일 유학 보내길 잘했다 야.
왜요? 독일 가서 많은 걸 느끼고 왔네. 아, 왜냐하면은 저희 팀에서 뛰던 어린 선수들 중에서도 막 19살인데 막 그러니까 급식 먹고 있다가 오브리그 팀 막 교체로 출전하고 막 골도 넣고 하던 친구들이 지금 보면은 막 카이제슬라우튼 이런 팀 가서 데뷔를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이적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이 독일에서 많은 걸 느끼고 왔어요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전북에 막 이수빈 선수, 최철순 선수, 구재령 선수 이런 선수들이 가끔 2군 팀에서 뛰어요. 그럼 그 선수를 상대로 만 20세의 다른 K4 리그의 어린 선수가 막 휘젓고 다녀. 그러면은 얘를 당장 그냥 전북에서 사가지고 1군 팀에 올려도 되잖아. 델레알리가 MK 돈스라는 잉글랜드 4부 리그에서 잘하니까 바로 그냥 토트넘 프리미어리그에 데뷔를 시켜버리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4부 리그, 3부 리그니까 안 돼. 약간 요런 좀 인식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뭐 김범수나 이런 애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긴 가잖아. 그쵸 뭐 많이 변하긴 했어 시선이. 그냥 대단한 뭐 변화긴 너무 하죠. 우리나라가 변화가 없다고 생각은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도 K4랑 K3를 쳐다보고는 있는데 대표팀이나 이런 연령별 대표팀에서 K4, K3보다는 대학을 더 많이 본다는 건 아쉬운 현실이죠.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양민혁 근데 제일 좋은 사례 중 하나가 배준호 선수도 K4에서 많은 경기를 뛰다가 데뷔를 하고 양현준도 그렇고. 챔피언십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셀틱에도 갔고 양현준 선수도. 그래서 뭐 이 제도, 그러니까 이 제도란데 이 K4 리그 팀들 2군 팀들이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는 있다. 예. 그래서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좀 더 근데 많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다 끝났습니다. 너 왜 이렇게 또 슬프다고 생각해? 야, 과정이라고. 처음부터 아름다운 건 없다고 김코치. 처음부터 아름답고 싶어 하니까 문제인 거야. 알겠습니다. 인생이 처음부터 어떻게 아름다워? 그렇죠. 뭐 시련이 있어야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시 발길을 지나가 보니 또 가시가 있을 수는 있어. 새드 엔딩이 은근 더 재밌더만요. 아 그런가요? 가시 발길 열심히 피 흘리면서 지나갔는데 이제 못이 있네. 이렇게 될 수는 있지. 원래 잘 되는 것보다 누군가가 잘 안 되는 게 더 흥미가 가요.